마음 톡톡 충전소. 오늘 하루도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치셨나요? 그 마음에 누군가 따뜻한 입김을 불어준다면 이 밤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자,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 마음아 마음아. 오늘도 변함없이 성신여대 심리학과 서수연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첫 방송 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제 목소리가 굉장히 잠을 잘 오게 하는 목소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오늘 주제랑도 좀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늘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수면 심리학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잠자는 것이랑 심리학이랑 잘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면이 얼마나 우리의 심리와 관련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코비드로 인해서 바뀐 수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DJ님은 처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표가 됐을 때 이제 일상도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좀 잠도 바뀌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잠자는 것이 바뀌셨나요? 생각해보니까 딱 그맘때쯤 3월 지나고 4, 5월에 제가 그때부터 불면증이 심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저런. 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잠을 왜 잘 못 자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신체적인 원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심리적인 원인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래도 잠을 좀 설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으면 잠을 잘 못 자는 이런 일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 시험을 앞두고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그쵸. 아니면 뭐 승진 발표가 있거나 혹은 뭐 애인과 헤어졌거나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잠자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보통 그러면 안 오는 잠을 어떻게든 자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잠을 더 못 자는 것 같아요. 네, 바로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을 하라고 배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불안해하게 만들기 때문에 달아나는 게 이제 잠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이 안 와서 혹시 휴대폰 보시나요? 맞아요. 휴대폰을 보는 것 때문에 더 잠을 못 이루는 것 같아서 최대한 노력을 할 때는 좀 멀리 떨어뜨려 놓을 때가 많아요. 네, DJ님은 그래도 정석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잠이 안 와서 계속 휴대폰을 보는 것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자다가 시계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나 이게 이제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몇 시간밖에 못 잔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내일 큰일 났다. 몇 시간밖에 못 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서 잠이 달아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더불어 시계를 보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또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이런 좀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매일 4시 44분에 일어나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일이 생각이 나거든요. 무서우셨겠어요. 네, 매우 무서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한 이제 DJ님은 코비드 이후에 좀 꿈 같은 거는 생생하게 꾸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꿨던 것 같긴 한데 저는 눈을 뜨는 순간 다 까먹어버려서. 네. 이제 코비드19가 처음 뉴스에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꿈을 더 생생하게 그리고 더 많이 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꿈을 더 생생하게 꾸는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코비드로 인해서 사람들이 잠을 좀 더 많이 자게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잘 시간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DJ님은 어떠세요? 좀 더 주무시나요?
정말 제대로 자야 할 시간을 못 자고 낮에 그렇게 잠이 좀 쏟아지는 수면이 좀 같아요. 부족하신가 봐요. 네, 만약에 그런데 이렇게 코비드 전에 수면이 원래 좀 부족한 상태였는데 그것을 이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려고 한다면 더 강렬한 꿈을 꿀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그 수면의 단계 중에 렘 수면 단계라고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 단계에서는 꿈을 더 많이 꾸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고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이 렘 수면 단계가 더 늘어나서 꿈을 더 많이 꾸게 되고 또한 잠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 이런 꿈을 더 생생하게 꾸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꿈을 원래 꾼다고 하면은 수면이 푹 잠들지 않았다는 뜻이니까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렘 수면이 좀 적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깊은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과연 나의 수면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지금 코비드 이후로 잠을 설치고 있다면 내가 수면에 문제가 있고 이게 과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수면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잠이 드는데 좀 오래 걸리거나 혹은 내가 잠이 들기는 했지만 중간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드는데 오래 걸리거나 네. 혹은 내가 원래 아침에 일어나려고 했던 시간보다 너무 일찍 잠에서 깼는데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증상을 우리가 보통 불면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기준을 우리가 30분 기준으로 보통 결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30분 이상 뒤척인다. 혹은 내가 밤중에 깼는데 화장실도 갔다 오고 했는데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잠이 드는데 30분 이상 걸린다. 아니면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났는데 다시 잠을 못 이룬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불면증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노력은 아닌 다른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불면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팁은 제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한 스탠포드 대학교 멤버 교수님과 이제 호주에 있는 모나시 대학교의 베이비 교수님이 제작을 한 지침인데요. 네. 저와 제 연구팀이 번역을 했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이거를 배포를 하면서 이제 많이 알려진 중요한 팁 중에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DJ님은 같은 시간에 매일 일어나시나요? 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정말 일찍 일어나시는 아침형 인간이십니다. 네. 네, 아침에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같은 것이 좋은데요. 기상 시간은 낮과 밤의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게 되면 이제 몸의 신체 리듬이 굉장히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좋은 건데요.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게 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이제 혼란스러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러면 주중에 잘 못 자면 주말에 몰아서 자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을 보통은 이제 사회적 시차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예를 들어 스페인에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 9시간 정도의 시차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차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피곤한데 그럼 꼭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우리 몸에서 시차를 느끼게 되는 것이 사회적 시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주중에는 DJ님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지만 그 주말에는 좀 더 늦게 일어나게 된다면 마치 당일치기로 러시아나 태국이나 어디를 갔다 오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피로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좀 기상 시간을 주중과 주말을 좀 맞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팁은 낮과 밤을 구분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코비드 이후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낮과 밤 없이 그냥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먹는 이런 현상을 이제 많이들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폐인 생활에 점점 수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생체 시계를 위해서 낮과 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낮 동안에는 생활 공간을 굉장히 밝게 하고 활발하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겠고요. 밤에는 이제 아무래도 빛을 낮추고 뭐 TV 시청이나 독서와 같이 좀 더 정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제 수면을 예열을 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냄비를 예열하듯이 잠도 이렇게 좀 예열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뭐 보통 잠을 자기 직전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 혹은 뭐 학생이라면 과제를 하다가 노트북을 닫고 바로 침대에 들어가면 잠을 잘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잠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가 필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적어도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뭔가 긴장을 풀고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게 휴식을 취하고 수면을 준비할 수 있게 수면을 좀 예열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카페인 이런 것도 조심해야죠. 아, 네. 혹시 커피 많이 드시나요? 네, 많이 먹는데 그것 때문에 잠을 잘 못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커피와 콜라처럼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보통은 잠을 못 자면 낮 동안에 많이 마시게 되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또 밤잠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네. 보통 자기 전에 최소한 6시간 전에는 이런 카페인 든 음료를 피하라고 하는데요. 카페인을 우선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남아있는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획했던 취침 시간이 있다면 6시간 전에는 이런 커피, 콜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어주는 게 좋겠고요. 네. 밤이 이제 깊어질수록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어떤 분들은 또 술을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맥주 한 잔을 한다든지 뭐 소주를 몇 잔 한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역시나 잠을 오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아마 소주를 많이 마시고 잠을 쉽게 들었지만 다음날 일어났을 때 좀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피곤한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와 콜라 그리고 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저도 잠을 잘 못 자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냥 잠을 못 잔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해봐야겠네요.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성신여대 심리학과 서수연 교수님과 함께 코비드19로 인해 바뀐 수면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